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돼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지속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공유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조금씩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보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레버리지 상품 이용하는 거, 3배 가는 거, 2배 가는 거, TQQQ는 이제 나스닥이 2% 오르면 이건 한 6% 오르고, 이런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캐나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나스닥 2배 가는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베팅을 하는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T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그럴 일은 없지만 하루에 33%가 빠지면요, 거의 100%의 손해가 날 수 있는 무서운 상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잘 공부를 하시고 단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이거는 100% 빠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인버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인버스는 이제 아까 TQQQ는 3배, 나스닥이 3배 가는 건데 이제 S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차트로 보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7일 만에 23%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만 굉장히 이것도 위험이 따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제약회사라든지 리치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이제 배당금을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 7% AT&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배당주로 이제 떨어진 주가를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고요. 하락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다가 상승 신호가 딱 보일 경우에는 이제 베팅을 하면서 현금 확보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이제 옛날 트래디셔널 인베스터들이 많이 하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돈이 몰리죠.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제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가격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희 계좌가 지금 무색할 만큼 다우는 하락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여기 전 고점 3월달 그 전 고점까지 이제 거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거의 하락폭이 거의 없고요. 이제 거의 전 고점을 거의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많게는 1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회복을 해서 한 지금 6.79% 정도 빠지는데, 지금 요걸로 봤을 때는 별로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픈도어라든지, 오픈도어는 이제 거의 한 44%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38% 정도 이제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펠렌티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40%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나노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좋지 않아서 거의 50%, 47.67%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장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증세 법인 세율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이라든지 자본이익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빌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요, 일단 IT랑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유틸리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이제 이번 1년 수익률이 원래 제일 높았을 때는 68%였는데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21%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연 수익률이.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21%로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적자 기업을 다 팔고요.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는 10%, 전기차는 20%, 클라우드는 15%, 헬스케어 10%, 핀테크 10%, 반도체 20%,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가 나스닥 2배 가는 ETF를 제가 지금 이제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 증세, 그다음에 3차 확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중 대립, 이 네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핫 키워드로 지금 주식시장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금도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으나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것도 테크고요. 테크.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테크놀로지 헬스케어를 이제 정통 헬스케어 말고요. 그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테크고요. 여기도 이제 EV.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5% 정도가 지금 테크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많이 눌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는 이제 에너지를 조금 높일 것 같고요. 핀테크도 조금 비중을 늘릴 것 같고, 이제 리츠, 배당주로 이제 조금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 핀테크, 리츠를 이제 좀 비중을 늘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지, 그러면 이제 10%, 핀테크 10%에서 이제 좀 이게 올라가면서, 리츠도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저는 이제 밀고 있고요. 바이든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세웠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밀고 있는 바이든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페이즈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통 캐나다 에너지 회사 엠브리지에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배당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요거 두 개를 들고 갈 생각이고요.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된다면 좀 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추가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핀테크인데,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알려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예요. 텍트가 되건 언텍트가 되건 경기가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결국에는 소비는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소비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소비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결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랑 그다음에 C랑 그다음에 이제 페이팔 이렇게 세 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페이팔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있고요. 다른 뭐 핀테크도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핀테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츠가 한창 백신 뉴스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리츠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 리츠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비던트도 굉장히 좋고 배당도 월배당인 그런 리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당도 많이 받고, 그리고 수익도 한 20% 이상 낸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웬만큼 올라서 저는 일단 팔고요.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리츠를 보고 있는 그런 이유는요, 일단 배당주가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이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리츠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이건 월배당이죠. 그 다음에 SPG 이제 점점 쇼핑몰도 열고 하면 SPG 리츠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신 타워인데, 바이든 인프라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조금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지금도 상승을 했지만요. 그죠? 이제 한 달 보면 이제 10%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T는 아메리칸 타워. 자, 그래서 지금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캐나다 주식이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먼트한테 빌딩을 빌려주고 이제 월세를 받는 TNT, 트루 노스, 그 다음에 월마트나 그런 식료품 가게에
이제 월세를 받는 스마트 센터,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노스웨스트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주식을 찾지 못하실 것 같아요. 캐나다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나 아니면은 다른 리츠를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혼돈의 장이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좀 많이 답을 조금 찾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 31일인가요? 그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상황에 봐서 이제 뭐 하락에 베팅을 할지 상승에 베팅을 할지 아니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배당주에 천천히 배당을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볼지 그것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사고 팔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변화에 따라서 나의 투자 방법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포트폴리오 이런 밸런싱도 유들이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